오케이, 이번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 155페이지 이제 핵산 형광펜 칠해놓으시고요. 그럼 155페이지, 156페이지 이 두 페이지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수업 듣고 있는 생물 다음에 가장 핵심자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핵산은 뭐냐면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 이 뜻이에요. 그럼 무조건 얘는 뭐부터 시작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 그 탄단지도 그렇고 단백질 특히 아미노산도 그렇고 단위치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단위치 이름이 무엇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 그럼 뉴클레오타이드는 어떻게 생겼느냐? 인산, 당, 염기 요 세 가지가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는 요 모습을 핵산의 단위체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합니다. 1대 1대 1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인산 여기 가서 붙고요. 염기 여기 가서 붙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녀석이 한 줄로 쭉 된 게 RNA이고 두 줄로 쭉 된 게 DNA예요. 그러면 DNA든 RNA든 여러분들이 봐봐. 인산 밑에도 위에 계속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밑에 있는 인산은 반드시 어디 가서 붙느냐면 여기 가서 붙어요. 그럼 이 녀석도 위로 가면은 여기다 그렇게 여기 가서 붙어요. 그래서 붙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로 기록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염기인데 이 염기는 결합 구조가 맞아 떨어져야만 결합이 돼요. 됐나요? 근데 여기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뉴클레오타이드의 얘네들은 다 무슨 결합이냐면 공유 결합입니다. 다시 한번 뉴클레오타이드의 얘네들이 결합한 건 공유 결합입니다. 그런데 염기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요 결합은 뭐냐면 수소 결합입니다. 수소 결합. 교재에 있어요. 수소 결합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할게. 이건 공유 결합이에요. 수소 원자가 플로린, 산소, 질소와 각각 공유 결합을 해. 그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얘 플로린과 수소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플로린과 수소가 있어. 요 사이에 있는 결합이 수소 결합이에요. 얘와 얘가 수소 결합이 아니고 얘네들이 공유해서 만들어진 화합물들과 똑같은 화합물들 그 사이에 있는 게 수소 결합이에요. 근데 공유 결합이 제일 세거든. 결합력 중에. 그래서 공유 결합은 실선으로 표시하고 수소 결합은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됐어요? 근데 원래 엄밀히 말하면 수소 결합은 화학 결합이 아니에요. 분자 간의 결합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세기 때문에 결합사를 붙여준 겁니다. 원래 화학 결합은 공유 결합, 이온 결합, 금속 결합이에요. 수소 결합은 결합사를 붙여주면 화학 결합이 아니다. 분자 간의 결합 중에 하나다. 그러면 이걸 공부하실 때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 애들 공부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핸드폰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건 어차피 안 배우고 시험도 안 나와요. 그래도 수소결합 나왔으니까 잠깐 설명할 거예요. 이때 염기들끼리 요 사이에 하는 수소결합을 뭐라고 하냐면 염기의 상호적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염기의 상호적 결합. 무슨 말이냐면 염기들이 결합 구조가 맞아야 결합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결합할 수 있는 놈이 정해져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거 좀 이따 이제 종이에서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핵산의 단위체를 지금 한 거고요. 그래서 형광펜, 뉴클레오타이드 형광펜 칠하고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 형광펜 찍으세요. 155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그리고 교재에도 그림을 실어놨으니까 따로 그릴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에다 별표 쳐주세요. 인사는 어디 가서 붙는다? 위에 있는 거, 인사보다 위에 있는 못한다. 못한다는 탄수화물 말하는 거야. 탄수가 5개라는 뜻입니다. 육각형이면 육탄당 탄수 6개라는 얘기예요. 거기 왼쪽 하단부에 가서 붙는다. 그 다음에 핵산의 형성을 보면 한 뉴클레오타이드와 그 다음에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하겠죠. 근데 인산이 당의 왼쪽 하단부 가서 결합한다고 했죠. 이거는 뭐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이 결합된 게 위아래로 쫙 붙으면 오른쪽이 되는데 이게 여러 개면 뭐라고 하는 거야? 폴리자가 되는 거예요. 화학에서는 폴리자가 여러 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4번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에다가 별표.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몇 가지냐면 8개예요. 4가지가 아니고요. 5가지도 아닙니다. 그 왜 8개인지를 알려면 뭐부터 배워야 되냐면 종류부터 배워야 돼요. 뭐의 종류?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가 아니라 핵산의 종류. 핵산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하나가 뭐고? DNA. 또 하나가 RNA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뉴클레이 핵이라는 뜻이고요. 엑시드 신바스나는 거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핵산이에요. 근데 요 앞에 붙어 있는 게 요게 전교육과정까지는 리보스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제 이름이 이 발음이 아이 발음 같아서 라이보스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전교육과정은 리보스 뉴클레엑시드 RNA. 여러분은 라이보스 뉴클레엑시드 뭐 이런 거지 RNA. 근데 얘는 뭐냐면 디옥시라이보스예요. 그러면 D가 무슨 뜻이냐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옥시는 악시즌 산소 하나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산소 하나 부족하다 없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디옥시라이보스 뉴클레엑시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라이보스 핵산, 라이보스 핵산 이렇게 있고요. 됐죠? 근데 요 녀석이 하는 역할이 무지하게 중요한데 얘는 유전 정보의 저장을 담당합니다. 유전 정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요 녀석은 2가지 역할을 하는데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거랑 여러분 이 유전 정보의 전달이 이번 중간고사 시험권에는 큰 의미가 없지만 요 녀석이 기말고사의 생명윤칙 원리들을 가면 겁나 중요합니다. 그때는 DNA 유전하고인 상명기 조합하고 RNA 유전하고인 코돈하고 결합해서 염기가 뭐로 바뀌는지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기말고사 시험법이고 여기서는 이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단백질 합성을 얘가 합니다. 그래서 DNA 기능은 얘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RNA 기능은 2가지가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염기가 있어요. 염기. 얘도 이 염기가 4개씩이기 때문에 염기 4개, 염기 4개가 이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4개, 4개니까 8개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 8개. 그 이유는 DNA와 RNA 염기가 4개씩 있습니다. 근데 똑같아. 하나만 바뀌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그러니까 원래 이 발음이 다 이 발음 바꾼 거 원래 티민이었어요. 시토신이고. 그 다음에 얘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식. 됐나요? 근데 선생님은 이럴 때 유라식이라고 안 그래요. 야, 이럴 때 난 그냥 브라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브라질한다고 니네도 학교 가서 브라질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까 염계 상호적 결합에서 결합되는 게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 어떻게 결합되느냐면 아데닌은 타이민과 이중결합하고요.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삼중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많으면 더 안정합니다. 이건 DNA예요. RNA는 아데닌은 우라지랑 결합하고요.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 똑같이 결합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아데닌이 타이민과 결합한 구조로 넣으면 얘는 DNA예요. 근데 아데닌이 우라지라고 결합하면 RNA. 그걸 구별하죠. 이걸 구별해야
나중에 여러분들 생명중심 원리에서 이게 DNA 이중가성 구조에서 복제한 거냐 아니면 RNA가 얘 염기조, 3연기조 유전하고 이루어갖고 코드를 그걸 구별할 수 있어요. 그냥 지금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결합하고 얘는 이렇게 결합한다. 뭐 얘는 똑같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수업하다 보면은 이제 출제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차각부의 법칙이라고 해서 얘네들이 결합되는 비율이 일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아데닌이 전체 결합조 중에 10%를 차지한다. 그럼 그때 사이토신은 얼마나 차지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간단하게. 그러면 얘랑 결합하고 얘랑 결합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비율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얘랑 결합하는 타인도 얼마가 있어야 돼? 10%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합쳐서 20%지. 그럼 100% 중에 20%니까 나머지가 얼마야? 100% 중에 20%니까 나머지가 얼마야? 80 중에 얘네가 똑같이 나눠야 되니까 몇 프로야? 40% 이런 것들도 있다. 이거는 배우는 학교는 출제할 수 있지만 안 배우는 출제 안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핵산의 종류는 DNA, RNA가 있고 그 다음에 산소 하나 없다. 얘는 산소 하나 더 많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고 역할, 그 다음에 염기의 종류. 이때 여러분 이거 공부할 때 선생님이 공부했던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난 이렇게 공부했어요. 학생 시절 때. 아저씨 쳐다봐요. 아저씨 우리 집 가요. 뭐 쏙쏙 달리는 학생도 있고 발 없는 학생도 있고 톱 아끼는 학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해서 좀 편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저씨 쳐다봐요. 아저씨 우리 집 가요. 뭐 마음에 드시면 하시면 되고요. 마음에 안 들면 안 쓰셔도 됩니다. 요거 적어놓으세요. 나머지 적을 필요 없어요. 교재가 있습니다. 선생님 교재를 되게 자세하게 만든 이유는 설명을 실컷 하려고요. 얘 필기할 시간 줄이고 설명을 실컷 하려고. 짝대기 세 개는 뭐예요? 아까 그 탄소가 단위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 이중결합이고 얘는 삼중결합이에요. 저희 그러니까 염기가 4개이기 때문에 뉴클레오타이드도 8종류가 된다. 그게 이제 155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155페이지에 핵산의 종류 형광펜치라고 그 표에다 별표 3마리.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죠. 반드시 출제됩니다. 156페이지 핵산의 종류 형광펜치라고 표에다가 별표 3마리. 별표 3마리면 겁나게 허울나게 무지막지하게 중요하다 이거죠. 이죠? 당은 뭐라고? 디옥시라이보스. 얘는 라이보스가 당이야. 근데 얘네 전부 다 오탄당이야. 무슨 뜻이야? 오각형 탄소 5개야. 여러분 포도당을 좀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통합과학에서 광합성을 보면 안 됩니다. 포도당이 탄소 6개거든. 수소 12개고 산소 6개죠. 그럼 얘는 육탄당이에요. 그래서 이걸 그림 그리면 육각형 모양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5탄당이면 탄소 5개고 6탄당이면 탄소 6개거든? 그건 맞는데 그리고 당으로 떴다는 게 탄소물이라는 얘기고 근데 꼭지점마다 탄소가 있긴 하지만 탄소가 꼭지점에 없고 위에 탄소가 붙을 때도 있어요. 그런 건 여러분이 알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탄소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위에 붙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염기는 방금 했던 4가지씩이고 분자 구조 쉽게 말하면 뭐야?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얘는 이중가성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쪽에다 쓸게요. 단일 사설 구조 또는 단일 가닥 구조 똑같은 말이에요. 단일 사설 구조, 단일 가닥 구조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한쪽으로 쫙 붙어 있으면 RNA이고 양쪽으로 붙어 있으면 DNA입니다. 그 DNA가 유전자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염기 합쳐진 게 열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복제될 때 여러분 중학교 때 세포분열 할 때 DNA 복제할 때 이렇게 풀려서 복제가 돼요. DNA가 복제될 때. 그 다음에 기능, 정보 저장, 그 다음에 전달 및 단백질 합성. 밑에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림 씌워놨는데 DNA는 이중가성 구조, RNA는 단일사성 구조. 그 다음에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보세요.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 몇 개야? 4개예요. 아니 이거 3개는 똑같은데 그래도 4개예요. 그 다음에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도 4개예요. 그래서 총 8줄입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한번뺀 DNA 염기의 상부적 결합. 무슨 뜻이다? 한쪽에 있는 염기와 다른 쪽에 있는 염기가 특정한 놈들끼리 결합된다. 되셨죠? 그거를 염기의 상부적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데닌은 타이민과 구안인은 사이토신과 들어간다. 그 다음에 DNA가 유전 정보, 아데닌, 구안인, 사이토신, 타이민의 염기를 가진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하여 염기 서열이 다양한 DNA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유전 정보는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되므로 생물에 따라 염기 서열의 배열이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가져 생물의 고유한 특성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은 지금 이 DNA 유전 정보는요,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라 생명 중심의 원리, 어떻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에 대할 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선생님이 미리 실어놓은 거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참고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문제 몇 개 좀 풀고 아까 선생님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지난주에 나왔던 화학 문제 좀 풀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손을 못 대요. 화학 문제를. 그게 몰라서 손을 못 대는 게 아니라 선생님 볼 때는 접근 방식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이따 풀면서 할게요. 여러분 교재 157페이지 개념학의 문제 1번 같은 경우 규소는 원자과 전자 몇 개예요? 4개예요. 14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 몇 개의 원자 결합할 수 있다? 4개. 그럼 이때 결합은 무슨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공유 결합은 많이 없어도 공유 결합인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공부예요. 그 다음에 규산염 삼면체는 규소 원자 몇 개? 1개. 산소 원자 몇 개? 4개인데 무슨 결합이에요? 공유 결합입니다. 그럼 3번 규산염 삼면체의 뭐를 다른 규산염 삼면체와 공유한다. 뭐를 공유하죠? 규소를 공유할 수 없어요. 산소를 공유하는 거예요. 산소. 그 다음에 4번 규산염 삼면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럼 독립형 구조죠. 어떤 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감남석하고 각성석하고 애들이 많이 헷갈린다고. 이게 뭐예요? 감남석. 감남석은 달에 있는 돌, 그러니까 월석이라고 그러죠. 계란도 비슷하고요. 지구에서는 멘틀 쪽에 많은 남석이 감남석이에요. 감람암. 감남석. 광물 얘기하면 감남석이고 암석 얘기하면 감남. 여기 광물로 넣으면 감남석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번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대부분은 탄소와 수소가 차지한다. OX 무조건 X죠. 지각이 뭔데요? 산소와 규소입니다. 그 다음에 규산염 광물은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삼면체를 기본 구조한다. 맞는 거죠. 그럼 7번 말 감남석에 물리적 힘을 가하면 기둥 모양의 결점을 보이면 두 방향으로 쪼개진다. 이 문제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왜? 이게 교육과정에 다 있지 않아요. 일부 출판사들만 있거나 아니면 있어도 몇 개 안 됩니다. 그럼 앞에 찾아봐. 오늘 배웠으니까 이건 특별히 선생님이 찾아보고 싶게 해줄게요. 감남석은
결정 모양은 무슨 모양이에요? 예. 결정 모양이에요. 짧은 기둥. 짧은 기둥. 그럼 기둥 모양이니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몇 방향으로 쪼개져요? 그냥 깨짐이라고. 그럼 깨짐이니까 쪼개지는 게 아니까 뭐 때문에 틀린 거야? 뒤에 때문에 틀린 거야. 앞에는 뭐. 그럼 문제 깨지는 거 두 개밖에 안 나와. 뭐? 석영과 감나선. 나머지 다 쪼개져요. 그 다음 9번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뭐다? 기본 단위치. 8번. 8번 건너뛴 거예요. 아. 숙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 10번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뭐로 연결되어 긴 사슬 모양의 뭐가 만들어진다? 결합. 예. 보세요. 지금 아미노산이라고 했죠? 근데 아미노산 앞에 뭐가 붙었어? 많은 수. 그 얘기는 아미노산이 계속 결합한다는 얘기죠. 그럼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게 뭐예요? 뭐야? 그렇지.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 그래서 쭉 이어진 긴 사슬 모양이 뭐야? 폴리펩타이드. 그 위에는 펩타이드 결합이고 밑에는 폴리펩타이드. 그럼 이 긴 사슬 모양의 폴리펩타이드가 여러 개가 얽히고 설켜서 입체구조를 띄면 그게 뭐야?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이래서 기본 개념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12번은 방금 전에 했잖아. 유전종과 저장은 어떤 뭐? DNA. 안 줬어요. 그 다음에 유전종과 전달은 누구? 단백질 합성도 마찬가지죠. 안 하는 거는 숙제인가요? 네. 그 다음에 14번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 입출구조가 결정된다. OX 5입니다. 다음 15번 DNA와 RNA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로 결합한 기본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다. OX DNA가 RNA가 많지 않아요. DNA와 RNA가 핵산이죠. 그럼 핵산의 단위체가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지. 그 단위체가 뭐야? 누클레오타이드죠. 그럼 이게 O야 X야? O지. 당연히 오죠. RNA든 DNA든 다 누클레오타이드가 기본 단위체예요. 됐니? 그 다음 16번 DNA 중간성 구조에서 항상 아데닌은 누구랑 결합해? 타이밍이요. 왜? DNA니까. 그럼 아데닌은 유라실과 이렇게 쓰면 틀렸지? 왜? 아데닌은 유라실과 결합하는 건 누구예요? RNA예요. 근데 앞에 DNA라고 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7번 가는 지각, 많은 지구 전체 구성 성분이다. 지각이 제일 많은 수열 1, 2가 어떤 놈이죠? 산소 교수. 그럼 맞아 틀려? 맞죠? 그 다음에 나는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철. 그 다음이? 산소. 그럼 이거 지구 전체죠. 5죠. 그 다음 19번 지구 내부의 핵이 가장 풍부한 원소는 산소이다. OX 여기서 애들이 대답이 지금처럼 멈칫합니다. 왜? 5죠. 왜 멈칫하느냐면 밀도.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답을 분명히 아는데 아이들이 지금처럼 대답 못하고 멈칫하는 이유가 하나예요. 놀랍게도.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지구 전체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답 나오잖아. 그러면 핵 속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철이에요. 됐니?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게. 지구 전체에 제일 많으면
얘 중금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장 중심이 핵이니까 거기에 무거운 놈이 많을 수밖에 없어. 오케이? 두 번째, 지구 형성 과정에서도 배웠어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이게 단원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통합과학. 그래서 재밌어. 지구 형성 과정에서 미행성체 충돌이 일어나죠. 그 미행성체 충돌이 일어나면서 결합되긴 하지만 너무나 뜨거운 열 에너지로 지각이 녹아있다를 여기서 마그마의 바다라고 했죠. 마그마의 바다. 이 마그마의 바다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 그 전까지는 돌멩이였기 때문에 무거운 놈이 가라앉지 못했는데 얘가 물은 아니지만 중액체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마그마의 바다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무거운 중금속이 가라앉아서 지금 핵이 됐고 가벼운 원소로 떠서 멘트가 지각이 되는 거예요. 이때 가라앉은 대표적인 무거운 원소가 뭐야? 철, 니켈 이런 중금속이에요. 그래서 핵이 제일 많은 게 뭐야? 철이야. 뭐 때문에? 마그마 바다 때문에. 그 가벼운 부수와 산소는 지금의 멘틀과 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설명이 되고 그냥 지구 전체로서도 설명이 돼요. 그 얘는 그럼 뭐예요? X입니다. 산소가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19번이 5가 되려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각이란 말로 바꾸면 돼요. 지각이란 말. 그 다음 20번 지구 전체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는 태양의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되었다. 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 무슨 단원이에요? 주가 메인이 생물이에요. 됐니? 그리고 일부 뭐가 있는 거고 화학결합이니까 화학이 있고 그 다음에 지각이 나오니까 암석이 나오니까 일부 지구가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20번 문제예요. 지구학 문제예요. 그럼 여기 왜 나오는 거야? 낼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그럼 보세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에서 만들어지는 가장 무거운 원소나 원자핵은 뭐죠? 탄소 원자핵입니다. 왜냐면 헬륨 융합 반응까지 이렇게 못 일어나니까. 그러면 지구 전체에서 제일 많은 원소가 뭐라고? 그럼 지구 핵의 제일 많은 원소도 뭐고? 그러면 지구 핵이나 지구 전체에 제일 많은 철은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별에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뭐라고 추정되는 거야? 초신속 폭발 때 나오는 에너지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졌고, 됐니? 그 초신속 폭발 잔재가 태양계가 형성됐을 때 들어왔기 때문에 지구에는 탄소보다 무겁고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도 있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단원이 연결되는 문제는 평가원에서 이미 언급을 했어요. 출제할 수 있다. 됐니? 그 얘기는 여러분 학교 선생님도 충분히 출제할 수 있다. 왜? 이미 출제된 문제들이다. 되셨어요? 근데 이거를 출제하는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럼 다시 볼게요. 지구 전체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 뭐라고요? 철. 그럼 얘는 태양의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될 수 없다. X다. 그 다음 21번. 지각의 가장 풍부한 원소 어떤 놈? 철이죠. 철. 또 이거 또 틀렸네. 방금 전에 지각이잖아요. 그럼 뭐야? 산소잖아. 내가 철이라 해도 또 철이래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되죠. 나 끼고 해줘 나한테. 제가 처음에 말한 거 맞았어요. 철이라고 했는데 맞다고 얘기했잖아. 산소죠 산소. 아닌 줄 알고. 21번은 지각이에요. 그럼 지각의 가장 풍부한 원소인 산소는 다른 원소와 쉽게 결합하지 않는 매우 안정한 물질? 매우 안정한 물질. 화학에서 배웠죠? 비활성 기체죠? 산소는 비활성 기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X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 22번 누가 문제이지? 가운데 있는 B가 뭐고? 규소요. 그 다음 나머지가 산소입니다. 그 다음에 23번 규소는 원자과 전자가 두 개이다. 무조건 X죠? 4개니까. 그 다음에 24번 산소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지워지면 안정해진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왜? 산소는 원자번호 몇 번? 8번.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양성자 수 8개. 그럼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왜? 플러스 성질 띄고 있는 양성자와 마이너스 성질 띄고 있는 전자가 개수가 같기 때문에. 됐나요? 그럼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8개. 그런데 원자 핵에는 양성자만 있죠? 양성자 8개라는 뜻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몇 개밖에 못 들어가? 2개밖에 못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부터는 8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산소는 전자가 8개니까 여기 2개면 가장 바깥에는 몇 개밖에 못 들어가요? 6개밖에 못 들어가서 안전해지려면 2개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가 음용이 되는 거예요. 산소는. 되셨나요? 그러면 산소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채워지면 안정해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죠. 그 다음 26번 규산염 3회체는 무슨 전화 띈다고 그랬습니까? 음전화 띈다고 그랬어요. 음전화 산소 때문에 양전 아닙니다. 그 다음에 29번 감남석은 가의 결합 구조. 가가 뭔데요? 독립형 구조. 더 감남석 맞죠? 그 다음에 휘석은요? 해석은 단의 사슬 구조니까 나죠. 그럼 얘는 5입니다. 그 다음 33번 나다라는 쪼개짐이 나타난다. 앞으로 돌아가시면 쪼개짐 자 일단 깨짐 나타나는 거 2개만 먼저 기억하라고 그랬죠. 됐나요? 그럼 깨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석영하고 감남석이에요. 그럼 석영은 무슨 구조야? 망상 구물 구조. 얘는 독립형 구조. 그럼 독립형 구조가 가잖아요. 망상 구조는 마. 그러면 나다라는 쪼개짐이 나타난다. 맞아요? 틀려요? 네, 5가 되는 거예요. 5가.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못 풀어요. 선생님 이 얘기할게요. 선생님 교재에 있는 이 개념 완성 문제 있잖아요. 스카이라는 애들 중에 이거 만점 맞으면 다 하는 거 없습니다. 의대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기초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뭐만 바꾼 거예요? 말만 바꿔서 내고 있는 거죠. 보세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우야쌤이고 이렇게 있으면 대야쌤이니? 네. 네. 똑같은 사람인데 앞뒷 모습만 바뀐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단어로 바꿔도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걸 수학적으로 얘기해볼게요. 1과 2는 얼마예요? 루트 4는요? 세제곱은 8은요? 2죠. 2의 3승이거든요, 얘가. 그럼 여기 없어져, 2는. 여러분, 제곱근이 요 안에가 제곱돼, 요 앞에 2가 생략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세제곱근이면 안에 세제곱되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도 2, 얘도 2, 얘도 2. 그러니까 답은 똑같은데 뭐만 바꾼 거예요? 형태만 바뀐 거예요. 무슨 얘기 갑니까? 4 빼기 2 얼마예요? 2예요. 루트 4도 2예요. 똑같은 건데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 원자핵 첫 번째 전자껍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래서 우리가 주양자 수 기준으로 N은 1, 2, 3, 4 이렇게 붙여요. 이게 전자껍질이에요. 그럼 보세요. 옥텟 규칙이 뭐라고? 두 번째부터는 몇 개가 차야 안정해진다? 8개가 차야 안정해져요. 누구는 2개고 첫 번째 전자껍질은 예외로 2개예요. 옥텟의 옥타가 8개라는 뜻이에요. 신입생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탄소가 8개인 게 옥타라고 불러요, 화학에서. 그래서 여러분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몇 개예요? 8개. 그래서 옥타브예요. 문호 단위 몇 개예요? 그래서 옥토퍼스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옥텟에 옥타라는 말이 들어간 게 8개라는 얘기예요.
얘만 제곱이에요. 근데 봐봐. 분명히 2개, 8개가 안정해요. 비활성기제 전자배치. 그럼 내가 이걸 물어볼게요. 각 전자 껍질에 들어가는 총 전자수는 얼마일까요? 이거는 배우지 않으면 못 풀어요. 동항이 아닙니다. 각 전자 껍질에 들어가는 총 전자수예요. 얘는 공식이 있어요. 2n 제곱이에요. 요 n이 뭐라고? 이 전자 껍질 수 번호예요. 주양자수인데 주양자수 뭔지 모르셔도 돼요. 그럼 얘는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 얘는 옥텟 규칙에 예외적으로 2개가 안정한데 총 전자수도 2개예요. 그래서 옥텟 규칙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2니까 집어넣으면 얼마야? 8개 똑같죠? 무슨 뜻이야? 두 번째 전자 껍질은 옥텟 규칙의 개수랑 총 전자수가 똑같아요. 얘는 몇 개예요? 18개. 얘는 32개. 18개가 차지만 8개 찾다가 이리로 갔다 다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과에서는 이런 걸 안 배우고 옥텟 규칙의 첫 번째 껍질만 2개고 나머지 8개부터 찬다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총 전자수는 이게 다릅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총 전자수는 2n제곱으로 한다. 그럼 보세요. 선생님도 계속 물을 거예요. 원소 주기율표의 세로가 족이잖아, 그죠? 족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왜?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그럼 원자과 전자수가 뭐야? 화학 반응에 직접 참여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1족은 한 개밖에 없어. 그럼 한 개만 반응하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예요. 됐니? 그런데 18쪽은 옥텟 규칙으로 완성했으니까 전자가 8개야. 그럼 완성했기 때문에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가 있어 없어? 그래서 빵개야. 18쪽 원자과 전자수가. 근데 봐라. 재미난 거 보여줄게. 1쪽, 2쪽, 13, 14, 15, 16, 17, 18쪽 필요 없으니까 1의 자리 숫자가 뭐라고 했어? 원자과 전자수라고 그랬죠. 그럼 얘 1개, 2개, 3쪽부터 12쪽은 안 배워요. 왜? 방금 전에 뭐라고 했어? 세 번째 전자 껍질 18개가 들어가야 돼, 총 전자수가. 그러나 몇 개부터 증가하고 8개부터 참가 뒤로 갔다 다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배워요. 3쪽부터 12쪽. 그래서 13쪽이 3개야. 이게 지금 뭐라고요? 원자과 전자수. 됐니? 그럼 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들어가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1개 있어. 됐지? 그럼 총 전자수 3개죠. 그럼 총 전자수가 3개라는 거는 원자에서 양성자도 3개라는 뜻이지. 왜냐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잖아. 플러스를 띄면 양성자 수와 마이너스를 띄면 전자수가 같으니까. 봐봐, 진짜 재미난 거 알려줄 거야. 그러면 원자번호 3번 리튬은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예요? 1개죠. 왜 1개야? 앞에 거 2개 빼면 되니까. 됐어요? 그 다음 여기 꽉 찼어. 보세요. 세 번째 전자 껍질을 가려면 여기 꽉 차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전자 껍질은 몇 개가 차야 돼? 8개. 그럼 여기 몇 개 찬 거야? 10개지. 그럼 여기에 전자가 2개 있어. 그럼 원자과 전자는 몇 개야? 2개죠. 12개는 총전자수고. 그럼 앞에 거 2개를 빼야 되는 거예요. 왜? 반응이 참여 못하니까. 안정해졌으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일단 비활성 기체는 반응 안 하니까 원자번호 2번 헬륨, 10번 네온, 18번 아르곤 뺍니다. 됐죠? 그럼 원자번호 1번은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예요? 1개. 원자번호 곧 원자과 전자수예요. 그럼 3번부터 9번까지 그 원자번호입니다. 3번부터 9번까지는 몇 개예요? 원자과 전자수가
안 나오죠. 얘는 한 개고 얘는 7개예요. 보세요. 원자 번호로 따지면 원자가 전자수 1번은 그냥 한 개. 원자 번호 이꼴 원자가 전자수. 3번부터 9번까지는 어떻게 계산한다? 빼기 2를 한다. 어디에서? 원자 번호에서. 왜 2를 빼는 거야? 첫 번째 전자 껍질 2개가 차버렸습니다. 됐니? 그럼 3번서부터 9번은 몇 주기라는 얘기예요? 2주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1주기, 2주기야. 전자 껍질 수가 주기예요. 그럼 봐. 그러면 11번서부터 17번까지 18번하고 18번은 반응 안 하니까. 그럼 뭐 빼면 돼? 10을 빼면 돼. 왜? 얘는 3주기니까 세 번째 전자 껍질에 들어가. 그럼 원자가 전자수는 얘는 반응 안 하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다 빼면 돼. 그럼 얘 2개 8개니까 빼기 10이에요. 됐니? 그러면 이렇게 해도 원자가 전자수는 계산이 돼. 근데 이게 편하니 이게 편하니? 얘는 1의 자리 숫자가 원자가 전자수야. 그러니까 몇 종인지만 알면 되잖아. 그럼 이거로 계산하나 얘를 계산하나 답은 똑같아. 근데 뭐가 시간이 절약돼? 예, 그럼 이거 갖다 놓고 하는 거야. 이해가요? 똑같은 건데 얘가 불편하고 얘가 편한 거야. 지금도 똑같아요. 답은 똑같은데 말을 바꾸는 거야. 응? 말을. 근데 그거에 낚이는 거예요 지금 자꾸. 여러분 그럼 봐봐. 35번 A는 포도당이다. 맞아요 틀려요? A는 포도당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단백질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라고 그랬죠. 아미노산이죠. 그럼 포도당은 탄수화물 단위체니까 X가 되죠. 그럼 B는 뭐예요? 예, 아미노산이에요. 오, 위에 모양이 다른데 아미노산 종류가 20여 종류가 있죠. 그럼 37번. 기억은 탄소와 산소로 구성된다. 기억이 뭔데요? 물이요. 탈수반응이라고 했잖아. 그럼 H2O니까 산소를 맞는데 뭐야? 탄소 때문에 틀렸죠. 이게 무슨 결합이죠? 펩타이드예요. 그럼 38번은 O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39번 A와 B에 모두 탄소가 포함되어 있다. OX. 무조건 오잖아. 생명체와 관련된 반응에서는 탄수화물이 메인이기 때문에 탄소 원자가 메인이에요. 무조건 그렇겠지. 그 다음에 42번 DNA는 탄수화물이다. OX. 보세요. 답 안 나오잖아요. 다시 들어갑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구성원소가 뭐라고 그러죠? 초원스. 됐니? 요 항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인만 들어가면 즉 CHONP면 뭐라고? 핵산이라고. 그럼 탄수화물이 뭐라고 그랬어? 탄소 원자 메인으로 있고 수소, 질소, 산소, 인 등등과 무슨 결합? 공유결합한 물질이 탄수화물이다. 그러면 핵산, 즉 DNA든 RNA든 탄수화물이다, O입니다. 맞죠? 네, O예요. 무슨 말인지 가십니까? 이게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가 얘기했잖아. 아까 선생님 다시 한번 봅니다. CHON19항. 그래서 읽을 때 뭐라고 읽어라? 촌스. 그럼 뭐다? 단백질이다. 근데 황자리에 뭐만 들어가면? 인만 들어가면 인 들어가면 핵산이다. 근데 RNA와 DNA는 뭐예요? 핵산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탄수화물이에요. 됐나요? 그럼 물어볼게요.
니네 집에서 쓰는 가스가 도시가스죠. 액화 천연가스. 걔 성분이 뭐예요? 그럼 물을게요. 도시가스는 탄수화물이다. OX. 탄소 맞잖아요. 탄수화물 맞습니다. 왜? 우리가 집에서 쓰는 도시가스 주성분이 얘예요. 메테인. 탄수화물 중에서도 탄수와 수소로만 이루어지는 탄화수소. 얘도 탄수화물이에요. 재밌죠? 메테인은 아는데 내가 매일 쓰는 가스가 메테인인 건 몰라. 근데 메테인을 아는 애도 있어요. 근데도 탄수화물인 걸 모르는 애도 있어요. 이거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인 개념의 문제예요. 기본적인 개념. 무슨 말이냐면 아까 루트 4나 세제곱근 8이나 답이 똑같이 있잖아요. 푸는 방법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이 개념, 이건 이 개념. 세제곱근 8이. 네, 세제곱근 8. 그러니까 이 안에가 세제곱이 되면 없어져요. 보통 뒤에다 놓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정승재 선생님 수업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정말 기본부터 철저하게 수업해 주십니다. 정승재 선생님. 그래서 네, 그러니까 수포자들이 그 선생님 수업 들으면 희망이 생긴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모든 과목에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기본이고 기초야.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교재에는 이 기본 문제 만점 맞은 애가 한 명도 없다. 됐니? 그럼 선생님 이거 하나 낼게요. 그 지구과학 문제에서 스펙트럼이 있는데 연속 스펙트럼이 빨주노초 파란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를 초등학생한테 물으면 뭐라고 답이 나오느냐? 이게 답이 나와. 그런데 고등학생한테 물으면 그 답이 안 나와요. 다시 연속 스펙트럼에 빨주노초 파란보는 색깔 연속으로 나와요. 초등학생한테 이걸 물으면 뭐라고 답이 나올까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생들한테는 무지개가 잘 안 나와요. 왜? 고등학교 어디에 무지개가 답으로 나오는 문제겠어? 됐니? 그럼 고등학교에 공부하는 애들은 빨주노초 파란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부르냐면 유식하니까 백색광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색광이 햇빛이에요. 그걸 프리즘 같은 분광에 투과하시면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모르는 게 아닌데 무지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고등학교 문제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디 답이 무지개가 나와? 안 나와 이렇게. 그 다음에 51번. 가와나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는 모두 뉴클레오타이드이다. OX. 무조건 오죠. 하나는 RNA이고 하나는 DNA입니다. 됐나요? 다음에 좀 숙제고요. 지난주에 수업 나갔던 화학 문제 좀 풀고 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아니 신입생들은 그냥 수업 들으시면 돼요. 오늘 숙제는 이따가 수업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97페이지 21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 칠판 찍은 동안 그 문제 풀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걸 골라라. 단 임의의 원소다. 1번 금속 원소는 세 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A, B, C, D, E가 되어 있죠. A는 뭡니까? 2주기 17쪽이죠. 그럼 뭐예요? 2주기 17쪽이에요? 이게 나오셔야 돼요. 플로리입니다. 그럼 원소 주기율표를 보면은요. (1조) (2조) (3조부터) (12조는) 안 배운다 그랬죠? 13, 14, 15, 16, 17, 18조.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고등학교에서는 4주기까지만 출제를 합니다. 물론 원소로는 더 많이 출제되죠. 그럼 1주기에는 원소가 2개밖에 없어요. 뭐 수소하고 헬륨이요. 2주기, 3주기는 몇 개 있어요? 8개씩 있어요. 리튬, 베릴륨, 중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바로. 그리고 칼륨, 칼슘. 그래서 1주기는 2개, 2주기, 3주기는 8개, 4주기부터는 18개. 그리고 6주기, 7주기는 되게 많고요. 안탄nom족과 악행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A가 지금 어디야? 요게 A예요. 2주기, 17주. 17주기 바로 뭐야? 비금속성이 제일 큰 할로젠이고 1쪽이 비금속이 제일 큰 알칼리인데 누구는 빼야 돼? 수소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알칼리 금속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됐어요? 이따 이 문제 풀 거거든? 얘네 100% 틀려요. 아이들 무조건 100% 틀려요. 요 1쪽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C가 이 밑에 있으니까 누구예요? 염소죠. 그 다음에 E가 이 밑에 있는 거니까 뭐예요? 브로민입니다. 브로민. 브로민은 4주기입니다. 그 다음에 B가 어디예요? 3주기 1쪽이니까 나트륨이에요. 그 다음에 D가 그 밑에 있는 거니까 칼륨입니다. 그럼 1번 금속 원소는 몇 가지요? 2가지요. 틀렸죠. 원자 번호는 D가 1보다 크다. D 얘 몇 번이요? 19번. 2는 몇 번인지 몰라도 돼. 그럼 보세요. 무조건 얘가 원자 번호가 더 큰 이유가 뭐야? 브로민이 칼륨보다 원자 번호가 더 큰 이유는 같은 주기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져요. 같은 쪽은 밑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브로민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틀렸고. 3번 원자가 존재수는 A가 B보다 크다. A 몇 개입니까? 17쪽이니까 7개, B는 1쪽이니까 1개. 무조건 큰 거 맞죠? 4번 C와 E는 공기 중 산소가 잘 반응한다. 일단 보세요. 얘 지금 뭐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얘는 비금속 중에 반응성이 제일 큰 할로젠이고 얘는 금속 중에 반응이 제일 큰 알칼리 금속입니다. 그러면 할로젠과 알칼리 금속 중에 물과 산소랑 반응을 잘하는 놈은 누구의 성질이에요? 알칼리 금속의 성질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서? C와 E면은 할로젠이니까 물과 산소랑 반응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D보다는 B가 더 D보다는 B 알칼리 금속이죠? 얘는 반응성이 밑으로 갈수록 크다고 그랬지. 그럼 누가 반응성이 더 커? D가 더 커요. 거꾸로 해서 틀렸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22번이요. 시험편지로 도와줘 푸세요. 신입생 쌤이랑 같이 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신입생들은 지금 못 풀어요.
생각 안 들었습니다. 22번에서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시험에는 이제 칼라가 안 나오지만 똑같아. 가장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가 원자 핵이에요. 여기에 흑백으로 11 플러스 또는 플러스 11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성자 개수예요. 그럼 양성자 개수가 곧 뭐죠? 원자 번호예요. 그럼 11이면 얘는 11번 나트륨을 뜻합니다. 됐나요? 그러면 A는 뭐야? 1이니까 누굽니까? 수소예요. B는 8이니까 뭡니까? 산소예요. 그 다음에 C는 9니까 뭐예요? 플로린. 이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D는 11이니까 나트륨입니다. 이게 되시려면 여러분들 원자 번호 1번서부터 20번까지를 자유제대로 쓰셔야 돼요. 근데 나는 30번까지 공부하고 싶어요. 30번까지. 그래서 지금 한 번에 해볼 테니까 잘 들어. 수, 헬, 리, 배, 붕. 5개씩 끊는 게 선생님이 해보니까 편하긴 해. 순서 따지기도 편하고 번호 따지기도 편해요. 탄, 질, 산, 풀. 앞글자로 딴 거예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풍소를 수, 헬, 리, 베. 탄, 질, 산, 풀, 네. 나, 마, 알, 규, 일. 황, 염, 아, 칼칼 해도 되고 칼슘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20번이에요. 여기까지 20번. 그럼 21번이 뭐야? 스, 타, 바, 크, 마. 요거는 이름이 보세요. 스칸듐. 얘는 타이타늄. 원래 티타늄이었죠. 바나듐, 크로듐, 망가니지. 그 다음에 26번이 철입니다. 철, 코, 리, 구, 아, 철, 코발트, 니켈, 구리, 아연. 그래서 30번까지는 알아두셔라.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22번 문제나 그 다음에 25번, 26번 같은 문제들은 다 20번 안에서 나온다. 20번 넘어가는 문제에서 이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는다. 고등학교에서. 그럼 22번 A, B, C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럼 옳은 걸 골라라. 기억. A와 D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려면 무조건 뭐 해야 돼요? 같은 족이어야 돼요. 같은 족. 그러면 A하고 D, A하고 D 같은 족 맞죠? 그러나 얘는 비금속이고 금속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은 같지 않다. 그럼 기억 맞아 틀려요? 근데 애들 아낀다고요. 무의식적으로. 같은 일종이니까. 얘 비금속이랑 틀립니다. 그럼 기억되는 거 틀라. 얘는 B와 C는 같은 주기다. 얘하고 얘는 같은 주기예요. 이 주기. 그 다음에 B는 할로젠이다. 아니죠. 그럼 답은 니은밖에 없다. 그 다음에 25번. 여기 문제 보면 바닥 상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럼 바닥 상태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한마디로 할게요. 안정한 상태. 안정한 상태. 그럼 첫 번째 전자껍질이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위로 올라가면 이건 뭐다? 들뜬 상태라고. 다른 말은 불안정한 상태. 그럼 바닥 상태는 무슨 뜻이다? 안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느 거 골라라. 1번. 얘 총 전자계수 몇 개예요? 3개.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해봅니다. 이런 그림으로 주어지는 원소나 원자가 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원자 핵에 양성자 수를 주어질 때 빨리 알 수 있다. 근데 지금 25번 문제처럼 양성자 수가 안 적혀 있죠.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왔을 때는 이게 곧 원자 번호예요. 양성자 수가 원자 번호니까. 그런데 양성자 수가 안 주어졌어. 그러면 그 원자 번호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총 전자 수입니다.
왜냐하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수와 전자수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총 전자수 몇 개예요? 3개라는 거는 양성자도 몇 개야? 3개니까 뭐예요? D2예요. 그러면 1조 원소 맞죠? 2주기 원소 맞죠? 그 다음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주기는 누가 높아요? 위에 있는 놈이 높아요. 그럼 A가 높아? B가 높아? A가 높죠. 그럼 A가 B보다 높다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A와 B의 전자 껍질에는 최대 8개의 전자. A는 두 번째 전자 껍질이니까 8개 맞아. 근데 B는 첫 번째 전자 껍질이니까 뭐야? 2개죠. 이게 X. 3번이 뭐였어요? 5예요. 그럼 26번 풀어보세요. 얘는 뭐지? 양성자수가 주어졌으니까 아주 쉽죠. A 같은 경우는 12번이니까 누굽니까? 마그네슘이에요. 그 다음에 B는 17번이니까 염소가 되고 C는 7번이니까 뭐가 됩니까? 질소가 됩니다. 그럼 A씨의 원자가 전자수는 산소는 6개, 마그네슘은 염소는 이 산소가 없네. 소리. A가 마그네슘이니까 2개, 그 다음에 B는 7개, 그 다음에 C는 5개. 그 다음 AC가 속하는 주기. A는 전자 껍질이 3개니까 3주기, B도 3주기, C는 2주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그럼 나트륨 볼게요. 나트륨은 11번이에요. 모든 원자나 원소가 화학 반응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안정해져서 18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닮아가려고. 그러면 18쪽에 누구 있어요? 2번에 헬륨, 10번에 네온, 18번에 아르곤. 그럼 얘는 11번이니까 누구 전자 배치 닮아가려고 그래? 얘의 전자 배치. 그럼 네온의 전자 배치가 어떻게 돼요? 양성자가 10개죠. 10번이니까. 그럼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몇 개 있어요?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그럼 5개 규칙 완성했으니까 안정하죠. 이게 네온의 전자 배치. 그러면 나트륨을 그려보겠습니다. 11번이죠? 양성자 11개. 그러면 총 전자수도 몇 개? 11개. 그럼 첫 번째 전자 껍질에는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8개. 그럼 합이 10개니까 몇 개 남았어 전자? 그럼 마지막 전자 껍질에 하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안정해지려면 전자 몇 개를 얻거나 7개를 얻거나 하나 버리면 되는. 그럼 뭐가 더 편해요? 하나 버리는 게 더 편하니까 얘는 요렇게 버려버려요. 그러면 옥텟 규칙 완성? 됐어. 왜? 네온하고 똑같이 하네. 됐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트륨은 몇 주기예요? 3주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전자 껍질 몇 개야? 2개지. 왜 2개가 된 거야? 전자를 버려서 양분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요 그림 내고서 뭘 내느냐? 얘는 전자 껍질이 2개다. 그럼 뭐야? X야. X예요. 원래 3개라니까 이게 3주기예요. 근데 이거만 보고 2개 더 맞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 눈깔 문제. 실력의 정상은 틀리면 안 됩니다. 됐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느냐면 음... 105페이지 16번. 나 알칼리 금속하고 할로젠을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105페이지 16번 풀어보세요. 공부 안 해본
사람은 못 풉니다. 손 댈 수 없어요. 됐나요?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 두 개만 딱 봐도 이 녀석 17조 할로젠이다. 그럼 할로젠의 특징 중에 뭐가 있어요? 할로젠은 여기 보세요. 똑같은 원자 두 개가 결합된 이원자 분자예요. F2, Cl2. 그럼 그 밑에는 뭐예요? 브로민 2, 아이오딘 2. 얘는 무조건 같은 원자 두 개가 결합된 이원자 분자예요. 그리고 얘는 비금속이죠? 그럼 이거부터 그럴게요. 금속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되어 있어요? 거의 고체. 그런데 한 놈이 뭐야? 수은이 액체죠. 수은만 액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속은 거의 고체예요. 그런데 비금속은 상온에서 무슨 상태로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기체고 브로민은 비금속 중에 유일하게 액체죠. 그리고 아이오딘은요. 할로젠은 고액체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거. 얘네 특유의 색깔이 있죠. 플로린은 무슨 색? 담황색. 담황색이 뭐예요? 한자로 담이 흐린, 옅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노란색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염소는 무슨 색이에요? 황록색이에요. 그 다음에 브로민은 무슨 색이에요? 젓갈색입니다. 붉은색 계통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이오딘은 흑자색, 흑이 검은색이고 자가 보라색 자자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면 보라색으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물어봐야 되는데 대부분은 흑자색으로 답이 나와요. 대부분. 되셨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할로젠하고 결합하는 거는 전부 다 할로젠화 화합물이에요. 그 할로젠화 화합물 중에 수소랑 결합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할로젠화 수소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알칼리 금속이 왜 알칼리지? 물에 녹으면 염기성을 띄었어. 그럼 얘는 물에 녹으면 뭐가 나와요? 수소이온이 나와요. 그럼 수소이온 나오면 전부 다 뭐다? 산소입니다. 놀라운 게 알칼리 금속은 물에 녹으면 염기성을 띠고 할로젠은 물에 녹으면 산성을 띠는 게 아니고 할로젠과 수소화물을 물에 녹이면 산성을 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를 녹이면 산성을 띈다. OX, X 되게 많이 나타납니다. 할로젠과 수소화물을 물에 녹였을 때만 산성을 띄어요. 그러면 지금 가나 뭔지 답 나왔고 기억니은 답 나왔죠. 그리고 얘는 위로 올라갈수록 반응성이 크죠. 그러면 얘가 반응성이 제일 작은 게 디귿이지. 그렇다고 반응을 아예 안 한다? 그건 틀리다. 그러면 기억은 기체가 틀렸죠. 액체죠. 니은은 액체가 아니라 고체고 디귿은 반응 없음이 아니라 잘 반응보다 반응을 낮게 한다는 거죠. 반응이 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는 표백제 성분이 이용된다. 보세요. 가가 뭐예요? 얘죠. 뭐로 쓰이는지 실생활에서 쓰이는 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다 틀려요. 얘 뭐로 쓰여요? 치약, 불소소모, 축취제거. 그리고 유리연마제, 유리독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니네 수돗물 안 먹는 이유가 냄새잖아. 소독 기체가 염소 기체. 그 다음에 얘는 필름 감감제나 살균제. 얘는 소독물. 그럼 표백자는 어디예요? 표백자가 여기 있거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교재. 선생님이 문제 풀다가 풀어주다가 충격을 꽤 많이 받아요. 어디를 보시느냐면
89페이지요. (89페이지) 보면 할로젠의 이용에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에 어디 이용되는지 써놨거든요. 표백제가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요. 그럼 이거는 2n이 단순함이 단순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애들 바꾸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공부를 정확하게 해보시지 않으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16번 1, 2, 3, 4는 다 틀렸죠. 그럼 답이 5번인데 5번이 왜 답인지 질문하는 애들이 꽤 많거든요. 나는 오주기 원소다. 나가 뭐예요? 아이오딘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릴게요. 13, 14, 15, 16, 17, 18조 1주기는 2개, 2주기, 3주기 8개가 됐어요? 그 문제는 플로린이 여기 있고 염소가 여기 있고 브로민이 여기 있고 아이오딘이 여기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할로젠의 1주기가 없어요. 수소연료밖에 없으니까. 그럼 뭐부터 시작되는 거야? 2, 3, 4 아이오딘 5주기인데 애들이 선생님 이거 4주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질문. 왜? 원소 주기율표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답이 없어요 라고 질문합니다. 아니 5번이 틀렸다고. 근데 지금 여기 문제가 옳은 것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답이 몇 개예요?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답이 없다고. 5번이 답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18번. 선생님 이거 질문 동안 18번 풀어보세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그 문제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이유열을 만들어보면 됩니다. 좀 완성 끝났어. 그냥 칠판 안 쓰고 바로 갈게요. 지금 기업과 니은의 원자과 전자수 합이 얼마냐 이거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빈칸이 몇 개냐면 5개예요. 그리고 힌트는 4개야. 그 중에 니은, 디귿, 리을은 금속 원소다. 여러분 금속과 비금속 구분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할게요. 1, 2, 3조부터 10조는 필요 없고 여기서 13쪽에서 대각선으로 끊으면 오른쪽이 비금속이고 왼쪽이 금속이에요. 그럼 요 라인에 있는 건 뭐예요? 중금속이에요. 그러면 금속을 어디 써야 되는 거야? 1쪽, 2쪽 쪽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13쪽 밑에는 여기 금속이죠.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이 금속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에 디귿은 원자과 전자가 한 개니까 몇 쪽이야? 1쪽이죠. 그럼 1쪽에 빈칸이 3쪽에 있죠. 그럼 거기가 뭐야? 디귿이야, 디귿. 디귿. 그러니까 디귿이 나왔어. 그 다음에 기억과 리을. 기억과 리을의 원자과 전자수, 전자 껍질 수가 몇 개나? 7개래요. 근데 그거 아세요? 주기가 전자 껍질 수잖아. 둘을 합쳐서 7개면 하나는 3주기고 하나는 4주기예요. 무조건.
됐니? 그러면 리을은 뭐 해야 돼? 금속이죠. 이죠. 그럼 금속인데 빈칸은 3주기에 하나가 있고 4주기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는 4주기고 하나는 3주기잖아. 그럼 4주기가 하나밖에 없네? 그게 뭐야 그러면? 그게 리을이에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 끝에 있는 건 뭐예요? 기억이 되겠죠. 3주기니까. 그럼 나머지 남았네? 1주기에 있는 게 디귿이야? 그럼 여기 있는 게 뭐야? 니은이 되겠죠. 금속이니까.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 하나 뭐야? 이쪽이 미음이 되겠죠. 조건을 다 확인하지 않아도 답이 나와요. 기억은 비금속이죠. 그렇죠. 비공유이죠. 기억 10초종이니까.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지금 이거랑 상관없이 한 거잖아. 네. 이거랑 상관없이. 이 기억도 비금속이죠. 10초종이니까. 그러면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 기억과 힘의 원자카 전자수. 그럼 기억은 17쪽이니까 원자카 전자수 몇 개? 7개. 그럼 니은은요? 13쪽이니까 3개. 그럼 더하면 얼마? 10개. 답이 10개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 17번. 이것도 방금 전과랑 비슷한 문제예요. (112페이지) 17번. 요 문제는 요 문제랑 다른 한 문제 풀고는 수업 안 보실게요. 112페이지 17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A, B, C가. 그리고 가나다 중에 하나씩이에요. 다, 나, 다와 A, B, C가 하나예요. 네. 근데 힌트가 2개 줬어요. A가 물과 반응한 수용액은 염기성이다. 그럼 뭡니까? 알칼리 금속이죠. A는. 알칼리 금속은 1쪽이죠. 그럼 1쪽에 있는 게 누구예요? 가하고 나죠. 근데 가가 뭐예요? 수소니까 얘는 안 되지. 그러면 A는 나여야 돼요. 3번. 됐나요? 네. 그 다음 원자과 전자수는 B가 C보다 크다. 그럼 봐봐. 지금 가는 A야. 그럼 나는 뭐가 되어야 돼요? 나는 나가요. 나가니. 그럼 가하고 다 중에 가가 같은 거잖아. 그죠? 네. 근데 마지막 힌트가 뭐야? 원자과 전자수는 B가 C보다 크다. 지금 보면은 가하고 나가 1쪽이에요. 네. 근데 얘는 1쪽이니까 가는 수소야. 얘는 원래대로 리튬이죠. 네. 그럼 이게 뭐야? 이게 A잖아. 근데 지금 B하고 C가 있는데 다가 어디야? 다가 18쪽의 두 번째 칸이죠. 18쪽의 두 번째 칸, 첫 번째 해리가 그럼 누구야? 네온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원자과 전자수가 B가 C보다 크대.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수 몇 개예요? 빵 개예요. 빵 개. 그럼 B가 커야 되니까 B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가가 돼야 되고 얘는 다가 돼야 돼요.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럼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 100페이지 35번 풀어보세요.
정해만 기다릴게. 조금만 끝난다. 이 문제를 많이 틀리는 이유가요. 보세요. 위에 있는 주기율표 보고 푸는 거죠. 근데 놀랍게 얘는 빈칸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냥 보고 풀면 되잖아. 근데도 오답률이 매우 높아요. 1번 알칼리 금속은 세 가지이다. 맞죠?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로젠 원소는 2, 3주기에 있다. 맞잖아요? 그 다음 할로젠 원소의 원자가 전자수 가장 크다. 맞죠? 이거 7개로 제일 큰 거니까. 4번 알칼리 금속의 원자가 전자수가 가장 크다. 맞죠? 한 개니까. 그럼 답이 5번이어야 되잖아요. 18? 그죠? 그러면 5번 같은 조 원소들은 원자가 전자수가 같으므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얘 맞아요? 틀려요? 이거 수소. 예. 맞는 말인데 여기서 5번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위주기율표에서. 그럼 위주기율표에 뭐가 있어요? 일종의 수소까지 있잖아. 그럼 얘는 원자가 전자수가 같으니까 화학적 성질 같은 겁니까? 아니죠. 근데 이거 4번에 18쪽은 뭔지 알칼리 금속의 원자가 전자수가 가장 작다. 원자가 전자수가 제일 작은 건 누구예요? 18쪽이죠. 빵개니까. 그럼 4번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4번도 틀리죠. 됐니? 그럼 답이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 나와야 돼요. 됐나요? 답이 2개 나온 걸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없어요. 없다고. 요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한 점이요, 한 점.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모두 고르면 하면 뭐 했을까? 또는 답이 2개로 알려졌으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내가 뺐잖아. 그러니까 거의 다 틀려요. 이거 맞으면 걔는 진짜 문제 정말 잘 푸는 거예요. 문제 잘 푸는데 왜?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야.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오늘도 쌤이랑 즐겁게 수업하느라고 고생하셨고 나는 즐거웠어. 항상 수업은 어디서나 피곤하죠. 아침부터 밤까지 다니니까. 오늘 수업 여기로 마무리 짓고 숙제와 관련된 거는 이제 영상 끊고 다시 얘기를 할게요. 수업 끝내고 고생하셨습니다.